3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를 저술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금 여러분도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다 담원서라는 내용이죠. 담원서. 요거는 이제 저자가 누구냐? 바로 홍대용이라는 저자죠. 그렇죠? 홍대용. 예, 대표적인 중상주의 또 실학자 중에 한 명이고요. 어떤 그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하면서 지전설이라는 걸 또 이렇게 남기도 했었죠. 자, 그다음 북학의 같은 경우는요, 누구입니까? 박제가라는 인물이 박제 역시 중상주의 실학자, 바로 북학파의 일원으로서 소비를 권장하는 우물론이라고 하는 또 이론을 제시하기도 했었다. 그 인물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골라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 책이 아니고 이 저술한 인물에 대한 설명이죠. 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담원서 홍대영 체질을 연구해 사상을 확립하였다. 이건 누굽니까? 고려 후기, 조선 후기의 이재마입니다. 이재마. 자, 이재마 사상의학. 여러분들 뭐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요거 아시죠? 이거 사상의학이라고 합니다. 요걸 이제 동의수세보원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제 사상의학을 널리 알게 됐죠. 여기 이재마라는 인물이고요. 홍대영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2번 토지제도 개혁안으로서 여전론을 주장했다. 여전론 나옵니다. 여전론, 정전론 나오면요. 누굽니까? 정약용 선생이죠. 정약용. 다산 정약용 선생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아가겠습니다. 박재아. 소비 촉진을 통한 생산력 증대를 주장하였다. 맞습니다. 우물은 퍼내야지만 차고 가만히 놔둬버리면 말라버린다라고 하면서 소비를 권장하고 소비를 촉진하자고 했던 인물. 바로 박재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4번 백리척을 사용해서 동국지도를 제공했다. 자, 백리척 동국지도 나옵니다. 요건 누굽니까? 정상기입니다. 정상기. 그렇죠? 조선 후기에 정상기의 동국지도 나옵니다. 자, 5번 가나 양명을 연구하여 강화학파를 형성했다. 양명학, 강화학파 나오면은요, 여러분들 정제두, 양명학 나옵니다. 양명학, 정제두입니다. 정제두. 예,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1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32번 가겠습니다. 다음 자료의 상황이 전개된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이후의 모습입니다. 이후.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청과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어 랴오뚱반도를 빼앗았다. 랴오뚱반도. 그렇죠.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건요, 승리한 쪽에서 이제 패배한 쪽에다가 이제 뭘 요구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요구했던 게 랴오뚱반도. 지금 우리말로는 요동반도가 되겠죠. 요동반도. 요동반도를 빼앗았어요. 자, 그러면서 일본이 세력 확장을 의식한 러시아가 독일, 프랑스를 끌어들였습니다. 끌어들여서 이를 청에게 돌려주라고 압박합니다. 자기가 갖고 싶은데, 자기가 이제 갖고 싶은 명분이 없으니까 일단 돌려줘라. 돌려줘라. 그 다음에 나중에 내가 차지하겠다. 이런 심산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러프독. 프랑스입니다. 삼국간섭이라고요. 러프독 삼국간섭. 우리 삼국간섭이라는 표현을 쓰죠. 거꾸로 하면 뭡니까? 일본은 독풀어 버렸어요. 자, 이러면서 청하게 돌려주고 압박하자 일본은 이에 굴복해서 랴오뚱반도의 청에 반환했다. 그래서 조선정부는 러시아의 힘을 이용해서 일본의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친러 정책을 펼쳤다.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제 청일전쟁에서 이제 우린 청이 그동안 청나라에게 많은 그 도움을 요청했었고요. 그렇죠? 청의 간섭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청일전쟁에서 누가 이겼어요? 청나라 깨지고 일본이 이겼지 않습니까? 일본! 세다. 센데. 근데 러시아가 독일, 프랑스 딱 그냥 어깨형들, 하면서, 딱 얘기하니까, 바로 일본이 깨갱거리죠. 그쵸? 러시아. 더 세네. 러시아 쪽으로 붙은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청나라는 이제 아웃됐고요. 여기서 이제 위기의식을 느꼈던 건 누굴까? 바로 일본이에요, 일본. 일본이 과연 이 삼국간섭 이후에 어떠한 행보를 벌였을까? 요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거 말 그대로 스토리입니다. 예. 서로 이제 원인과 결과가 있는 스토리예요. 러시아가 지금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이거 뭔가 이 위기를 이 한반도에서 내가 자칫했다가는 주도권을 잃어버릴 수가 있겠다. 어떻게 해서 내가 청나라를 이겼는데 러시아한테 뺏긴단 말인가 하면서 일본이 뭔가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조작한 건 아니죠. 만든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일본의 정답이 뭡니다. 을미사변을 일으켰죠. 이 위기의식 속에서 이 친러 정책을 주도했던 바로 이 민씨 정권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명성황후를 일단 죽여야겠다. 그게 바로 을미사변이지 않습니까? 정답은 그래서 1번이 되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이후에 이제 을미사변이 발생하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또 위기의식, 그렇죠? 두려움을 느꼈던 고종은 큰 경복궁을 버리고 좁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처소를 옮깁니다. 이게 바로 아간파천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2번 고종이 청해 영선사를 파견했다. 영선사 파견한 건요. 이거는 이제 1880년도, 그쵸? 81년도 영선사 파견이 하게 되는 거죠. 예. 근대식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무기공장을 방문하게 됩니다. 자, 3번 김옥균 등이 갑신정변을 일으켰다. 이게 1884년도죠. 자, 구식군인들이 이모군란을 일으킨 거 1882년도. 영남 만인소를 작성하게 된 건 1882년도입니다. 만인소를 작성하게 된 거 이거 이런 것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영남 만인소를 이만손이 왜 작성해서 했을까요? 당시 이제 우리나라가 조미소 통상조약 이제 서양과 이제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체결하게 되자 이제 영남에 있던 많은 또 양반 유생들이 알지도 못하는 나라와 어떻게 조약을 체결한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전하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옵소서 통촉하옵니다. 하면서 네. 이렇게 만인소를 올리게 되죠. 하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은 미국과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요. 몇 번입니까? 1번이 되겠습니다. 다만 내물의 댓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개항 이후 처음 도입된 근대시설과 기구 개항 후에 도입된 근대시설이나 기구 중 하나를 보고서의 주제로 선정해서 댓글로 달아주세요. 네, 자 재중원은요 서양 우수를 보급하다 맞습니다. 재중원 원래는 뭐였었죠? 광해원이었죠. 광해원 은혜를 갚는다. 광해원이었죠. 그렇죠? 예, 광해원이었다가 이제 나중에 누구였죠? 광해원을 만드는 저 알렌. 그렇죠? 알렌. 의수를 보급하다. 맞는 내용이고요. 기기창 신식무기를 제조하다. 기기창 같은 경우는요. 아까 우리 앞에 문제에서 영선사 파견됐다고 있었습니까? 청나라에. 영선사가 파견된 다음에 무기 공장을 시찰한 후에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뭘 만듭니까? 기기창이라는 걸 만들어요. 영선사 이후에 이제 기기창 설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방문국은요. 최초의 신문을 발견하다. 주체 신문 뭡니까? 한성순보가 되겠죠. 한성순보. 그렇죠? 1883년입니다. 자, 전환국 새로운 화폐를 발행하다. 자, 화폐 주조 기간 전환국. 전환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이제 각종 이제 외교 사절단 통해서 이제 많이 배우고 와서 이제 만들었습니다. 개화기구로서 이제 신식기구로서 만들었는데 이거는 이제 언제 1905년도에 이제 화폐 정리 사업하는 그 시기에 이제 없어졌죠. 폐지가 됐죠. 자, 삼정 이정청 같은 경우는 삼정의 개호 추진하다. 자, 삼정의 개호 추진하고자 했습니다만은 추진은 안 했죠. 네. 임술농민봉기 1862년도에 임술농민봉기가 발생합니다. 전국적으로 발생하면서 이 농민들의 어떤 그런 불만, 삼정에 대한 불만, 조세제도에 대한 불만을 어떻게 무마시키기 위해서 이제 삼정 이정청이라는 걸 설치합니다만은 거의 미봉책에 불과했고 제대로 추진을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럴 때 추진하다 이거는 좀 틀린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34번 다인물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자 연모를 보시면은 자 뭐 다른 거보다 독립신문 창간에 참여했고 국어 문법을 발견했답니다. 자 요게 핵심 교육. 특히 다른 거보다 뭡니까? 국어 문법 발견. 자 누굽니까? 주시경 선생입니다. 주시경 선생. 예, 주시경 선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내시면 됩니다. 조선의 연구회를 조직하였다. 예, 1914년에 별세하셨죠. 조선의 연구회 같은 경우는 26년도에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26년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후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하지만 조선의 연구회 같은 경우는 이제 당시 주시경 선생의 어떤 그런 뜻을 계승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자, 2번 국문연구소에서 활동하였다. 자, 맞습니다. 국문연구소. 국가에서 만들어진 관리기관이었습니다. 국문연구소에서 활동한 거. 이게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잡지 한글에 참여에 관행하였다. 이것도 역시 뭡니까? 이건 조선의 연구회죠. 조선의 연구회. 자, 그 다음 조선 어학회 사건으로 투옥되었다. 이건 조선 어학회입니다. 여러분들 조선 어연구회랑 조선 어학회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조선 어연구회가 이제 26년도에 만들어지고 조선 어학회가 31년도에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게 만들어지고 이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이 조선어 연구회가 있다가 확대 개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 바꾸고 똑같은 단체인데 확대 개편한 거예요. 그 나중에 혹시나 조선어학회가 나왔는데 뭐 잡지 한글 만들어졌고 가계날 같은 경우는 조선어 연구회 때 이제 제정이 된 거거든요. 지금의 한글날. 그런데 이게 조선어학회도 이거와 관련이 있냐라고 했을 때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 이게 조선어 연구회가 만들어지고 따로 조선어학회가 만들어진 게 아니고 확대 개편해서 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선어학회 같이 연결하셔서 보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한글 맞춤은 통일한 제정을 주도했다. 이거 역시 누굽니까? 조선어학회입니다. 이건 조선어학회. 4번, 5번 조선어학회, 1, 3번은 조선어연구회가 되겠고요.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35번 가겠습니다.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한제국 광무개혁. 자, 이것도 단골 문제였죠. 가끔씩 띄엄띄엄 나오긴 합니다만은 단골 문제입니다. 고종이 황제로 즉위하였다. 광물한 연호를 사용하였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광무개혁에 대한 내용을 찾아내시면 됩니다. 1점 아닌가요? 2점이네요. 매우 쉬운 문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거니까. 지게 발급했다? 맞는 내용이고요. 원수부 설치? 맞는 내용이고요. 실업학교 설립? 맞습니다. 대한국 국제반포?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 광무개혁 몇 가지 내용 없습니다. 그거 구본 신참, 그렇죠? 구본적인 내용, 구본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신참에 대한 부분들, 정치, 경제를 나눠서 여러분들 공부하셨다면요, 이런 것들은 바로 이게 딱 나와야 돼요, 그렇죠? 자, 재정을 호조로 일어나였다. 이건 언제냐면요, 갑신정변 때 이제 그 개화당이 주장했었던 개혁정강 14개조에 대한 내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갑신정변 때.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6번 가겠습니다. 다음 퀴즈 정답으로 옳은 것은, 자, 쉬운 거죠? 1점이네요. 예. 평민 출신의 의병장이 대담한 유격전술로 울진 일대에서 활동하며 일본군에 커다란 두려움을 주었다. 태백산 호랑이라고 불렸다. 자, 태백산 호랑이. 예, 누굽니까? 신돌석입니다. 신돌석. 아유, 또 나오네. 정답이 바로 나오네. 그쵸? 예, 신돌석이라고 했습니다. 신돌석이 처음 등장한 건 언제죠? 예, 이때가 언제냐면요, 을사의병 때라고 보시면 돼요. 을사의병 때. 예, 을사의병 때 이제 처음으로 평민 의병장이 등장했는데 그 인물이 바로 누구다? 신돌석이다. 이름에도 예, 신돌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허위라든가 이인영 같은 경우는 뭡니까? 정미의병과 관련했죠. 정미의병. 최익현도 역시 뭡니까? 이건 최익현도 역시 을사의병과 좀 관련이 있고요. 유인석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을미의병. 그렇죠? 을미의병. 이렇게 관련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7번 가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시차일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2점짜리지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예, 동래부라고 하는 지금 부산이죠. 암행어사 이원영은 뜯어보아라. 일본의 조정 여론, 정세, 풍속, 인물, 교화, 통상 등의 대략을 실천하고 오는 것이 좋겠다. 반드시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일본 배를 빌려 타고 그 나라로 건너가 해관이 관장하는 사물을 비롯한 그 밖의 크고 작은 일들을 보고 듣고 그것의 별도를 문서로 보고하라.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 시찰단에 대한 거. 자, 설명을 옳은 것은, 자,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요. 요거는 뭐냐면 조사 시찰단에 대한 내용이에요. 조사 시찰단. 자, 조사 시찰단. 자, 일본으로 파견된 겁니다. 우리가 일본에 보낸 대표적인 외교 사절단 하면 첫 번째 수신사죠. 우리가 이제 예전에 조선 후기 때까지만 해도 이제 통신사라는 이름으로 보냈습니다. 우리가 이제 문물을 전해주는 거였으니까요. 근데 일본이 이제 뭡니까? 너희들이 이제 전해주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이제 받는 거지 않습니까? 이름 바꿔야지. 그러면서 이제 통신사에서 수신사로 바꾼 거고요. 거기 이후에 이제 조사 시찰단의 이름으로 이제 각종 문물을 보고라고 하는, 그리고 또 이제 고종의 명이 또 떨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 동래부 이제 암행어사한테 보내기도 하고, 거기 이제 서울에 또 많은 또 지식인들이 또 여기 또 참여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 조사 시찰단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기 위해서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도막부의 요청을 파견됐다. 이거 통신사죠. 예, 이거는 구전 후기 때, 예, 그죠? 이거 아닙니다. 자, 박정양, 어윤중, 홍역시 등이 참여하였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게 정답이 맞네요. 2번이 니은 같은 게 맞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 디귿. 조선 책략을 처음으로 국내에 소개했다. 자, 여러분들이 기억과 디귿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고 한다면 조금 다른 게 어렵더라도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가 있어요. 자, 디귿 같은 경우 조선 책략 처음으로 소개한 거 2차 수신사 때. 자, 조선 책략을 공부하실 때 2차 수신사 때 누가 갖고 옵니까? 김홍집이 가지고 오죠. 자, 청나라 외교관이었던 황준센이 썼던 조선 책략. 조선은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친중하고 결일하고 연미해야 돼.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죠. 결국 이걸로 인해서 미국과 수교 체결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거는 2차 수신사 때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을, 개화반대 여론을 의식해서 비밀리에 보내졌다. 비밀리. 맞습니다. 비밀리. 그래서 우리가 조사 시찰단은 원래 처음에 뭐라고 했었냐면요. 신사유람단이라고 했어요. 신사유람단. 유람을 즐긴다. 신사유람, 유람단. 우리 유람단 아시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서커스 이런 거와 좀 관련이 있는 거죠. 신사유람단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일단은 거기 일본에 가려면 이제 동네, 그렇죠. 부산에 가서 이제 배 타고 가야 되는데 내려가는 도중에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일본에 뭐 이렇게 근대 문물을 배우러 간다 그러면은 영남에 있던 많은 양반 유생들이 가만두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예. 가는 길을 막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유람하러 가요.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속이기 위해서 자기들의 어떤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신사유람단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그래서 니은과 리을 몇 번이에요? 예,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8번 다음 범죄가 시행된 시기에 사실로 옳은 것은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구류에 처하는 자는 그 정상에 따라 태형에 처할 수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태형은 태 30 이하일 경우 일을 한 번에 집행하고 30일을 넘길 때마다 일을 증가시킨다. 태형의 집행은 하루에 한 해를 넘길 수 없다. 그만큼 얼마나 아팠다는 겁니까? 그렇죠? 이런 얘기도 있어요. 태형이라는 건 말 그대로 아시죠? 이렇게 곤장 맞는 건데 이게 그냥 맞는 게 아니고 이게 돌기가 있어요. 이게 때리는 게 돌기가 있어요. 이거 한 대 맞으면 진짜 죽어요. 예. 이게 만약에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 너 이거 한 대 맞을래? 아니면 감옥에서 하루 살래? 감옥에서 들어가 산다고 합니다. 우린 그러죠. 뭐 어차피 거기 하루 살 거 그냥 한 대 맞고 말지라고 하지만 그 한 대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렇죠. 예, 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 누구만 조선인의 하나에서만 적용한답니다. 이거 뭡니까? 태형령이에요. 태형은요 우리 가보개혁 때 없어졌었어요, 그렇죠? 예, 폐지가 됐다가 다시 일본이 꺼내 들었습니다. 1910년대 이제 일제 식민지를 시작하면서 일제에 의한 식민지 통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제 태형령이 다시 부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910년대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910년대 모습으로 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치안유지법 시행되었다. 이거 1925년도에 만들어졌거든요. 20년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헌병경찰제가 실시되었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1910년대 헌병경찰 통치였죠. 일반인을 상대로도 군인을 상대로 하는 그 경찰이었던 헌병을 두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든 일반인들 대상으로 해서 군인을 다루듯이 그렇게 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가총동원법이 선포되었다. 이게 1938년도, 그렇죠. 본격적인 일본의 민족 말살 통치가 본격화되는 그 시점에서 이제 선포되죠. 경성제국대학이 설립되었다. 이건 1924년도의 모습입니다. 요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밀립대학 설립운동, 대학 만들려고 하니까 이제 일본 애들이 이제 이거 안 되겠네 싶으니까 자기네들이 이거 좀 무마시키겠다는 의미에서 경성제국대학이라는 걸 만듭니다. 지금의 서울대학교의 전신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여기에는 이제 많은 한국인 학생들보다는 이제 일본인 학생들이 많이 여기 들어가게 되고 한국인 학생들은 거의 이제 없었죠. 극소수입니다. 극소수 중에 극소수가 여기에 이제 입학할 수가 있었다는 거. 자, 5번. 소학교가 국민학교로 개칭되었다. 이게 1941년도입니다. 이게 1940년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요. 2번이 되겠습니다. 39번. 가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정신을 새로이 하고 충을 잃을 뜻이 아니겠는가. 국채 3,300만 원. 우리나라의 존망과 관계된 것이다. 나왔네요. 국채. 빚이죠. 빚이 1,300만 원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갚으면 나라가 존재하고 갚지 못하면 나라가 망할 것은 필연적인 사실이다. 그런데 지금 국고의 상태는 갖기 어려우니 장차 삼천리강토는 내 나라 내 민족의 소유가 되지 못할 것이다. 일본의 경제적으로 예속이 되면 우리는 그들의 노예가 될 수가 있다. 갚자! 우리 국민의 백성들의 힘으로 갚자. 이건 무슨 운동? 국채보상 운동입니다. 자, 국채보상 운동에 대한 내용을요, 여러분들이 보기에서 역시 골라내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1번 평양에서 시작되었다. 여러분들 평양에서 시작되었다. 제가 여러분들 항상 강조하지만 국채보상 운동하고 항상 뭘 비교하라고요? 물산장려운동. 여러분들 교재를 한번 보셨다고 한다면은 있습니다. 국채보상 운동과 물산장려운동 비교한 거 딱 보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찾아낼 수 있습니다. 평양에서 시작되었다. 물산장려운동이죠. 아직까지도 이걸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헷갈리면 안 돼요. 물산장려운동은 뭐예요? 그죠? 애국심에 호소하는 거예요. 우리 물건 삽시다. 우리가 스스로 물건을 만들어 이용합시다. 사용합시다. 뭐 그런 거 국제보상운동 나라빚 같자는 거고. 예, 그겁니다. 내 살림 내 것으로 구호를 외쳤다. 조선 사람 조선 것으로 역시 물산장려운동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업과 니은은 아니죠. 디귿, 김강재 서상돈의 재창으로 확산됐다. 김강재 자본은 서상돈 잘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제통감부의 방해와 탄압으로 실패하였다. 당시 이거 언제냐면요. 1907년도죠. 1907년도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일제통감부가 아니고 총독부의 방해와 이렇게 되면 틀린 거예요. 네, 여러분들 이거 잘 구별하셔야 돼요. 통감부는 1905년도 을사늑약 이후에 이제 1910년 한일병합, 경술국치 이전까지 있었던 게 통감부고요. 경술국치 한일병합 한 이후에는요, 이제 뭡니까? 총독부가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통감부 맞는 내용이죠. 그때 디귿과 리을.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40번 가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발견한 종교. 자, 종교에 대한 문제도 역시 중급에서는 좀 단골 소재가 되고 있죠. 자, 보시면 기간지 만세보가 나왔고요. 잡지 개벽이 나왔습니다. 자, 만세보 개벽 딱 나오면 뭡니까? 천도교 나오셔야 돼요. 천도교. 네. 천도교 바로 나오셔야 돼요. 예, 이런 것들을. 구별하셔야 돼요. 천도교하고 대종교. 우리 민족 종교는 여러분들
강조해도 다른 거보다 불교, 뭐 유교, 그다음에 뭐 개신교, 천주교 이거보다 천도교하고 대종교는요. 체크를 반드시 하고 가셔야 됩니다. 손병에 의해 교단 조직이 정비되었다. 맞죠? 손병입니다. 3대 교주. 3대 교주. 그렇죠? 1대 교주는 최재우, 2대 교주 최시영, 3대 교주 손병에 의해서 교단 조직이 정비되었다. 그렇죠? 왜냐하면 천도교가 뭡니까? 뭘 계승한 거예요? 동학을 계승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동학을 뭘로? 천도교로 명칭을 바꾸죠. 예, 동학을 천도교로 명칭을 바꿉니다. 자, 그래서 정답 1번이 맞습니다. 네, 천도교에 대한 내용이 맞습니다. 여성교구를 위해 이학당을 설립하였다. 야, 이학당 설립한 거는 이건 선교사들의 이런 내용이죠. 선교사 그렇죠? 개신교입니다. 개신교 우리가 아는 학교 설립 그렇죠? 근대식 학교 설립하면 개신교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종교니까요. 3번 한일 무장단체의 의민단 조직이 있다. 자, 무장단체 하니까 역시 또 여러분들 떠올리시는 게 우리 민족 종교라고 생각하실 때 의민단 뭡니까? 천주교입니다. 천도교가 아니라 천주교. 의민단 천주교에서도 의민단 무장투쟁 조직 만듭니다. 우리 대종교 같은 경우, 그렇죠? 우리 민족 종교라고 할 수 있는 대종교, 당군을 숭배하는 대종교 같은 경우에는요, 무장단체였던 중강단이라는 걸 만들어요. 대종교 중강단. 근데 의민단은 천주교입니다. 한용운에 의해서 전 불교 유신 논지했던 불교죠. 자, 박중빈이 창시에서 새생활 운동을 전개했다. 이거 원불교입니다. 원불교. 원불교 같은 생활불교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0번의 정답은요, 1번이 되겠습니다.